나이 먹을수록 어머니가 그립다. 그런 말씀을 오늘은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창밖에는 가을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 오는 날에는 어머니가 더 그립습니다. 물론 우리 어머니는 생존에 계시지만 제가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이런 날은 더 그리울 뿐입니다. 어머니 생각하면 저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일이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와이프 사업으로 쫄딱 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출은 제 이름으로 받아서 제가 와이프 사업을 시켰죠. 와이프가 조그만 슈퍼로 돈을 제법 잘 벌었었는데 그 와이프 돈과 제가 모든 대출 받은 돈을 합쳐서 제가 큰 프로젝트를 와이프를 시켜서 사업을 한번 시도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년도 안 가서 쫄딱 망하고 저는 사채까지 쓰는 그런 빚쟁이로 몰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빚은 나한테 다 있으니까 나 하나만 정리하면은 와이프가 생활력이 강하니까 아이들하고 잘 살 수 있겠다는 나쁜 마음을 까지 먹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한번 뵙고 나쁜 마음을 먹더라도 먹는다 생각하고 고향을 찾아가서 어머니를 배웠습니다. 그때 한여름 아주 폭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도착한 것이 오후 3시경인데 그 떼약볕에서 밭을 메고 계셨습니다. 근데 어머니도 제가 사업 실패한 거 다 아시죠? 근데 어머니가 제가 찾아가는 것을 딱 보고서 호미자루를 딱 놓고 평상시는 어머니가 절대로 겸손하시고 말씀도 조용히 하시는 분인데 제가 나쁜 마음을 먹었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 딱 알아차리시고 선만아 이놈아 정신 차려 이놈아 사람이 살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살다 보면 사라지는 거요. 또 어린애들도 있고 너 절대로 나쁜 맘 먹으면 안 된다. 너 다시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 돼 이놈아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 그 말씀 한마디 딱 하시고 다시 호미를 잡고 그 떼약볕에서 밭을 계속 매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머니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했는가를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의 인생을 내가 바라보면서 저렇게 고생하신 어머니도 삶의 의욕을 갖고 이 떼약밭에 밭을 매시면서 살아가시려고 노력하시는데 내 젊은 놈이 그게 빚몇 때문에 나쁜 마음을 먹었다는 게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진짜 못된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바로 거기서 돌려서 제가 대전으로 버스를 집을 오기 위해서 청양서 대전으로 그 버스를 탔습니다. 한여름이기 때문에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맨 뒷칸에 앉아서 버스를 타고서 있는데 창밖을 쳐다보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는 겁니다. 사업 실패한 것도 생각나고 또 어머니 고생한 것도 생각하고 또 어머니께서 나를 생각하는 그 마음도 생각하니까 너무나 눈물이 그냥 나면서 펑펑 울 수도 없고 해가지고 흐느적거리면서 그때 종이 한 장을 꺼내서 볼펜으로 어머니께 바치는 시를 제가 그때 쓴 시 한 편을 제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이 시를 먼저 낭송해 드리고 저는 제 말씀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어머니께 바치는 시 황선만 한 맺힌 엄마 일생 어머니 태어난 곳 두매산골 걸어서 5일장까지 2~3시간 18 꽃다운 나이에 외할아버지의 일방적인 뜻에 순종하여 가난한 농부 만나서 70여 년 6.25 전쟁 중에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숨겨놓고
총칼 허리에 차고 나타난 인민군 대창 들이대며 갓 태어난 큰 누나 안고 집 지키는 어머니에게 할아버지 행방을 말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으름장에도 굳게 담은 입 열지 않았다. 그때부터 고난에게 70여 년 가난한 농부 아버지와 살면서 자식들 키우느라 봄부터 가을까지 남의 논밭일 가리지 않고 하다가 농사일 없는 겨울에는 양조장 약죽병 닦는 일로 손은 노송 껍질 되었네. 자식들 장성하여 험난한 사회에 나가 실패 경험할 때마다 찢긴 우렁니 가슴. 봉양은 그만두고 자식들 제 한 몸 가누기 바쁜 꼴 보면서 오늘 또 늙으신 몸 이끌고 비탈 밭으로 나서는 어머니를 보고 있는 이 못난 자식놈 가슴도 갈기갈기 찢어진답니다. 어머니여, 반드시 어머니 한을 풀어드리이다. 실패하지 않고 성공만 하였다면 좋았겠지만 내가 젊은 시절에 한 일은 10가지 중 9가지는 실패작이었다. 나는 실패자가 되고 싶지 않아서 10번째는 더 많이 일했다는 시인 조지 버나드 쇼의 말처럼 내가 시도한 일 중에 한두 가지에 더욱 매진하리이다. 오래오래 살으소서. 혹 1000명이 다하여 아들놈 성공한 모습 보지 못하고 가시려거든 눈을 뜨고 가소서. 기필코 성공하여 어엿한 모습 보여드리이다. 아니 절대로 돌아가실 수 없습니다. 내가 성공하여 어머니 한을 풀어드릴 때까지는. 여러분, 저는 그때 어머니께 이런 시를 써서 가끔 이 시를 읽어가면서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지금 92세인데 정신도 말짱하시고 아직은 건강하십니다. 저는 제가 반드시 성공할 때까지 돌아가시지 말라고 해서 우리 어머니가 오래 사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어머니는 참 대단하십니다. 제가 60대 중반임에도 불구하고 보기만 하면 너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느냐,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자기 걱정은 않습니다. 엊그제도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목소리가 어디 아픈 목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단숨에 달려가서 봤더니 감기 몸살로 완전히 굉장히 편찮으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자식들한테 전화를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막 화를 내면서 어머니 이럴 때는 좀 전화 좀 하라고. 자식들이 많은데 자식 새끼들한테 전화하면은 어떤 놈이든지 와서 어머니 모시고 병원 갈 거 아니냐 말이야. 이렇게 내가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제가 이까짓 거 아프다고 너들한테 전화하면 너들 걱정할 거 아니냐. 큰 병도 아닌데 뭘 전화하니. 내가 알아서 병원이 가고 약 사 먹으면 되지. 이것이 어머니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어머니만 생각하면 여러분도 가슴이 퍽퍽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1에서 100가지까지 설문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앙케이트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 마더 어머니였습니다. 물론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물론 아버지들도 굉장히 고생하셔서 자녀들을 키웠지만 저만 그런가는 몰라도 아버지보다는 어머니만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합니다. 이 영상을 찍기 전에 가장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1년 후배하고 얘기했는데
우리 어머니 고생한 얘기했더니 우리 어머니 고생한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그 친구는 형제가 8남매인데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시다가 39살에 돌아가셔가지고 청산과부로 8남매를 다 키우셨다는 겁니다. 네, 그건 얼마나 그 어머니가 고생하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들을 다 훌륭하게 혼자 키워내신 그 어머니 얘기를 할 때 그 어머니도 우리 어머니도 훌륭하지만 그 어머니도 굉장히 훌륭하구나.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훌륭하다 하는 것을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참 어머니들 고생 많이 하셨죠. 어릴 때 보면은 우리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 세대 모든 분들이 세탁기가 어디 있습니까? 냇가에 가서 겨울에 얼음 깨고 거기에서 빨래 다 하고, 빨래가 좀 많았습니까? 대가족 제도에 다 응?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손자들까지 빨래를 다 하시고, 또 제가 지금 주말 부부로 제가 살아가면서 혼자 제가 식사를 다 해결하는데, 혼자 밥해 먹기도 오늘은 무슨 반찬을 해 먹을까 고민할 때가 많거든요. 지금은 마트에 가면은 식자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완성된 그런 식품도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 무슨 식재료가 있습니까? 장에 한 번 올라오면 5일장에 한 20리, 30리끼를 걸어 놔야 되고, 또 매일 장에 가서 고기나 생선을 사올 돈도 없었고, 모든 것을 밭에서 농사져서 식자재를 만들어서 그 대가족을 매일 삼시세끼를 밥 지어서 이렇게 해 먹이고 빨래하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낮에는 또 밭에 가서 일도 하시면서 그렇게 사신 우리 어머니들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오늘 이 영상을 찍은 후에 어머니를 한번 뵈러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시다면 오늘 전화라도 한 통화 드리고, 돌아가신 분이라면 시간 날 때 산소에 가서 술이라도 한 잔 부어드리고 어머니를 한번 그리워하면서 효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오면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소고기를 한 점 이렇게 사드렸는데, 자꾸만 소고기를 충분히 먹도록 제가 사서 이렇게 굽고 있는데, 제가 굽고 있는데, 구워지는 족족 제 앞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아유, 어머니 먹어. 잡숴. 어머니 많이 잡수라고 내가 이거 사드리는 거요. 그렇게 얘기했어도, 네가 많이 먹어야지 이놈아. 네가 활동하니까 이러니까 나는 조금 먹어도 돼. 네가 먹어 해가면서 소고기 점을 내 앞에다 그렇게 놓는 그 모습에서도, 그 90에서 먹은 노모도 60대 중반의 아들이 걱정돼서 그냥 보면 하나라도 주고 싶고, 하나라도 말씀을 해도 좋은 말씀 해주시고 싶은 그런 말씀에 하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저는 어머니를 보면서 너무나 배우는 게 많습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찍어서 선한 영향력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 바탕에는 제가 먼저도 얘기했지만 수천 권의 책을 읽었고 10권 이상의 책을 쓴 그 지혜에서 오는 그런 영향을 갖고도 하는 거 있지만, 막상 제가 인생에 딱 절망적 상황에 다다랐을 때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어떻게 극복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머니로부터 용기를 얻고, 어머니로부터 지혜를 배우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다시 힘을 얻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대는, 물론 우리 베이비 부모 시대까지는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자기 엄마 아버지를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이고 우리는 아직은 우리가 어머니가 많이 그립고 또 어머니로부터 많이 배우면서 사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은 비도 오고 가을비도 추적추적 내리고 그래서 오늘은 제 주관적으로 어머니가 너무 그립고 또 어머니가 생각나서 어머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어머니를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셔서 소통의 창이 되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